준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으나 이른 아침이었지만 피곤하지도 졸리지도 않았다. 남편의 샌드위치를 호일에 싸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준 자신이 매점에서 요리사로 일할 때마다 그와 함께 뭔가를 가져가십시오. 그녀의 직장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녀는 남편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도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복도맨 위 선반에 놓여있던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주는 얼어붙은 뒤 화장실을 들여다보며 남편이 깨어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주는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밖으로 미끄러졌다. 버스 문에 앉아 그 여자는 깨어난 도시를 바라보며 거의 30세가 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결혼했지만 단 한 가지 슬펐습니다. 그녀와 남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 4년 동안 남자든 여자든 주는 많은 의사들과 상담을 했지만 의사들은 손을 내밀고 괜찮다고만 했다. 버스는 필요한 정류장에 왔고 여자는 슬픈 생각을 중단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갔다가 뒤에 있는 식당이 있는 공원을 지나 골목을 몇 걸음 내려가면 주는 어리둥절하여 멈춰 섰다. 어린 소녀는 젖은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얇은 재킷을 입고 떨고 있었다. 추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눈물이 빗방울 섞인 뺨으로 흘러내렸다. 주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안부를 물었다. 왜 여기 혼자 앉아 있느냐고. 엄마가 나를 쫓아냈다. 소녀는 흐느껴 울었다니 무슨 소리야? 6월은 누구도 자신의 아이를 빗속에 던질 수 없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었고 나는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여기 왔는데 이름이 뭐예요? 케일러가 그 여자한테 대답했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케일러. 주는 생각하다가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알았어. 어디 사세요? 여기서 먼가요? 아니 멀지 않은가요? 여자가 막연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케일러가 가리킨 방향으로 갔고 5분 후 그들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오랫동안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마침내 더러운 옷을 입고 졸고 있는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쭉 뻗은 가운, 씻지 않은 긴 머리카락이 주름진 부풀어 오른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준을 바라보다가 멍한 눈길로 케일러를 바라보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준을 초대하여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준은 말없이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났습니다. 준은 즉시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더러운 바닥에는 헝겊과 병이 있었고 찬장에는 먼지가 쌓여 있어 오랫동안 그곳을 청소한 사람이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혼란스러워 주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찬장에 있는 사진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같은 사진이 남편의 사진 앨범에 있기 전에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고르지 않게 잘렸을 뿐이고 나머지 조각에는 남편만 있었지만 이 사진에는 해롤드 옆에 젊은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고 주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6월의 아파트 주인은 뒤를 돌아보며 자신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이 단정치 못한 여자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봤습니다. 6월은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기억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당신의 딸은 공원에 앉아서 울고 있고 당신은 현관 계단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마십시오. 가서 당신의 아이들을 키우고 나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는 갑자기 그녀의 딸에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새끼야. 내가 내 엄마에게 어떻게 불명예를 주는지 보여줄게. 그 소녀는 급히 옆방으로 급히 달려가 문을 닫고 엄마가 다가와서 주먹으로 욕하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 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 여기까지 하라고. 그녀는 돌아서서 하루 종일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림 속 소녀와 6월 저녁의 남편과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 그 단정치 못한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잘린 사진을 해롤드에게 내밀며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 골디에 대해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과 나는 오랫동안 사귀어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헤어지기 며칠 전에 나를 떠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임신했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 때문에 임신을 취소했습니다. 내 설득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을 떠났고 당신을 만나서 함께 이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숨길 것이 없는데 왜 이상한 것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준이 대답하여 남편에게 그 소녀에 대해 말했고 그녀의 어머니 헤렐드는 그의 아내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그 소녀가 몇 살인지 물었고 준은 대답했고 그녀는 그의 딸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은 헤럴드에게 그 소녀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생활 중이시며 잠자리에 드시고 피곤함을 느끼셨고 두통도 심하여 거의 잠들지 못하셨고 새벽 2시 반에 잠에서 깨어나 부엌에 불이 조용히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열린 문 다음날 해롤드는 뭔가 생각하면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해롤드는 전 애인의 초인종을 눌렀다. 카일라가 문을 열었다. 어린 소녀는 왠지 자신을 보고 웃고 있는 이상한 남자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카일라님. 내 엄마는 어디 있어? 그 소녀는 뒤돌아서 아파트 뒤쪽으로 달려갔다. 엄마, 너를 보러 온 사람이 있어. 방 밖을 내다보는 여자의 부어오른 얼굴. 해롤드는 골디를 보았고 골디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건 사실이다. 그 여자는 딸꾹질을 하며 몸을 흔들며 해럴드를 올려다보았다. 돈을 좀 빌려줘 줄래? 난 정말 필요해. 넌 나에게 위자료도 안 줬는데 내가 먹여주고 옷을 입혀줬어. 난 너한테서 한 푼도 받지 않았어. 적어도 50은 줘.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가 원했던 아기를 없앴다고 말했는데 제드는 이 아기가 자기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 케일러가 3개월이 되었을 때 나를 떠나서 예전에 그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려고 했지만 당신이 떠났어요. 카일라가 정말 내 딸인지 DNA 검사를 하고 싶어요. 그녀를 데려갈게요. 벌써 지겨워서 먹여야 하고 옷을 입혀야 하고 가끔 맥주도 못 사는데 뭔가 필요해서 돈 좀 줘, 돈 좀 줘. 그 순간 해럴드가 머뭇거리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우리 아빠야? 그 여자야?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 사람을 쳐다보며 응, 카일라, 난 아마 내 아빠일 거야. 널 데리고 가고 싶어. 괜찮니? 그 소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내가 헤럴드 측에서 심하게 싸우지 않는 한 나도 동의한다며 말했다. 변한 목소리로 안 돼. 카일라, 맹세코. 난 아이나 여자를 때린 적이 없어. 소녀는 미소 지었다. 해롤드는 그녀의 구불구불한 머리를 쓰다듬고 나갔고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미 골디가 따라잡은 계단에서 추가 행동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와 함께 해롤드가 돈을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조금 빌릴 수 있을까? 해롤드는 좀 더 내밀었다. 벨은 기대감으로 눈을 빛나게 하고 얼굴에 불쾌한 미소가 번졌다. 해롤드는 참지 못하고 케일라가 아직 서 있던 아파트로 돌아갔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슬픔에 잠긴 눈으로 옷을 입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요. 해롤드는 말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내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여기에 1분이라도 더 남겨둘 권리가 없습니다. 30분 후에 케일러는 복도를 건넜습니다. 헤럴드의 아파트 문턱에서 그녀는 최근에 그녀를 집으로 데려온 여자를 즉시 알아보았고 주는 보스턴 극식 케일러가 고양이와 함께 방에서 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주는 그녀의 남편에게 진지하게 당신이 그랬다고 믿습니까? 당신이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옳은 일이죠. 나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골디와 함께 거기에서 사는 것을 당신이 본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거기 앉아 참으려고도 하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글쎄 왜 그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녀는 정말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녀의 아기를 눈의 사과처럼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 카일러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그녀를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그녀가 치료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정말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인생에 반대하는 골디에 대한 남편에 대한 불타는 분노의 물결이 6월에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딪혔을 때 나도 많이 운다. 좋은 동화 얘기해줄래? 좋은 이야기 하나 알아. 입양과 함께 부부는 결과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케일러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즉시 결정했습니다. 주는 그녀의 입양된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매일 사용하지 않은 사랑과 부드러움을 서로에게 주었습니다. 헤레드는 점점 더 커졌고 아버지의 지위에 더 익숙해졌고 그 카일로는 그의 진짜 딸이었고 곧 아침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는 기분이 좋지 않아 집에 있고 싶었지만 결국 몇 시간 동안 일한 후 출근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갑자기 동료의 품에 쓰러졌고 기절은 오래 지속되었으며 준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준 의사는 이전에 한 번도 기절한 적이 없었으며 특정 불쾌감으로 인해 그녀는 심각하게 겁을 먹었습니다.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 상황이 곧 명확해지겠지만 그동안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친척들이 곧 여기에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의사가 해롤드를 떠나고 카일라가 방에 들어간 직후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녀 즉시 유월로 달려가서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케일러 괜찮아요. 지금은 쉬면 돼요. 의사가 잘 돌아왔습니다. 왜 임신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건강에 대해 농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진단은 간단해요. 임신이고 몸에 다른 문제도 없으니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준이 갑자기 침대에 앉았는데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의사 선생님 제가 임신했어요. 해롤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준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케일러는 양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도왔습니다.